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 집안에 시집온 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욕먹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불합리하지만 입을 꾹 닫고 있었고 왜 나한테 이러는 것이냐 말하고 싶었지만 시가 사람들의 귀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했던 그런 삶이요. 밥상머리 앞에서 구박받는 건 기본이었고 시부모들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쳐들어와 식사 차려라 하시는 건 기본이었고 불시에 찾아오신 양반들이 반찬이 이게 뭐냐며 한 소리 듣는 것도 기본이었었죠. 저희 시부모들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고요. 우리가 맥락 없이 식사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기본이 있는 사람들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고깝게 듣는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 너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시부모 저희 집에 느닷없이 들이닥치면 우선 시아버지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하다못해 쓰레기통까지 들여다보는 양반이었었고요. 그런 행동하면서 집이 꺼질 정도로 한숨을 쉬어댑니다. 이렇게 살림에서 언제 돈 모아 이사가고 언제 돈 모아 다른 자식들처럼 부모들 용돈 부족함 없이 주고 편안하게 자기들 노후를 지내게끔 할 것이냐고요. 그럼 시어머니는 무엇을 하시냐. 냉장고를 뒤지고 음식 상태를 살펴봅니다. 그리곤 하나하나 먹어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거 네가 한 거 맞냐? 네 음식 솜씨 아닌데? 혹시 너 이거 산 거니? 내가 반찬 사다 먹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니? 왜 이런 걸 사 먹어? 쓸데없는 곳에 돈 쓰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친정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거 가지고 온 거라고요. 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아들 입맛 아니야. 싹 다 버려. 내가 가지고 온 반찬들로 싹 다 바꾸고 그리고 네 음식 솜씨가 이런 게 바로 사부인 때문이었구나. 맛깔난 맛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반찬을 만드신다니? 그런데 이걸 너한테 가져가라고 준 거라고? 아이고 참 기가 막히다. 우리 아들 맨날 이런 거 먹는 거니? 아이고 여보 이리 와서 이거 맛 좀 봐봐요. 우리 귀한 아들 이런 거 먹나 봐요. 내 맛도 네 맛도 아닌 완전 조미료 맛만 나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거 먹나 봐요 여보. 시아버지 한달이면 달려와 음식만 보고는 바로 싱크대에 버리시죠. 이런 건 개를 줘도 못 먹을 음식이라면서요. 식사를 차려 드릴 때도 그래요. 단 한 번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항상 뭔가 트집을 잡죠. 이미 밥을 먹었다 해도 그래도 어른들이 식사하시는데 밥숟가락 같이 놓는 거다 하면서 이미 밥을 먹었으니 조금 깨작깨작 거리면 이렇게 재수없게 밥을 먹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 밥맛까지 없어진다는 막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찾아온 양반들이면서 왜 이렇게밖에 준비를 못했냐면서 이것도 내 반찬, 저것도 내 반찬, 다 내 반찬뿐이네 라고 시어머니는 말을 하죠. 밥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그런 곤욕을 참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운이 좋았던 건 저 짓거리 한 10년 정도밖에 안 당했어요. 왜냐? 10년 후엔 시아버지 거동이 불편해서 더 이상 저희 집에 시어머니와 느닷없이 들이닥칠 수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프시다 했을 때 저는 쌤통이라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도 안타깝거나 걱정된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족한 며느리네 어쩌네 하면서 나를 모욕 주더니 결국엔 저리 거동 불편해지는 거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먹은 것도 잠시였어요.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는 저를 호출하셨어요. 시아버지 병간호 같이 해야 하니까요. 미안해 하거나 이런 거 부탁해서 참 면목 없다라는 말 절대로 없었죠. 그건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가 하는 게 당연했었고요. 만일 제가 몸이 아파 시부모 집에 못 가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이랬었습니다. 네가 마음이 편안한가 보다.
아플 정신이 있는 거 보면 나는 아플 정신도 없는데 너는 그럴 정신이 있나 봐. 며느리가 되어서는 참 천하태평이다. 어떻게 지금 아플 시간이 있니?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저는 제 마음대로 아파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였으니까요. 정확하게 8년 시아버지 병수발 했고 마지막 시아버지 가시는 그 길 속이 아주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만 상대하면 되는 것이고 나도 나이 먹었으니 좀 수월하게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나이 들어가는 만큼 시어머니도 나이 들어가니 이제는 다른 건떡지를 만들어 나를 괴롭히진 않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동안 2명의 억지스러움을 단단히 끼워 넣은 노인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뿐이니 네, 그 정도는 가뿐할 것이다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인생이 편한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원래 한번 종은 영원한 종이 되는 건가 봐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쩜 이렇게 또 다른 건떡지가 생길 수가 있는 걸까요? 저희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재혼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자식들이 버젓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시아버지 장례 치룰 때 크게 홍역을 치렀었는데 시아버지와 그 자식들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혼을 하고 이별을 한 듯 했어요. 단 한 명의 자식도 시아버지 장례에 참석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걸 두고 시어머니는 엄청 속상해했었고 덩달아 속상해하는 시어머니를 달래느라 남편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남의 편인 남편이 마음고생을 하던 말던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데 지금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답니다. 설 지나서 그들이 온답니다. 시아버지의 자식들이요. 그 자식들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인데 그 자식들 말은 이렇습니다. 자기 아버지 장래에 모든 것도 마음 아프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식으로서 정말 못할 짓을 한 것이구나. 그 사죄의 의미로 저희 시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생각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리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 집 자식들이 총 3명인데 3명 중 가장 막내가 그리 전화로 연락을 해왔고 조만간 설 지나 저희 시어머니를 찾아뵐 거라고 그리곤 큰절하고 어머니로 생각하면서 살 생각이라고 가족의 정을 좀 느끼며 살자고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신이 났고요. 갑자기 없던 자식들이 3명이나 생기면서 식구가 줄어든 것에 대해 마음 아파했었는데 네 시아버지가 하늘에서 좋은 일 많이 한 것 같다고 그러니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명절에 미리 우리 쪽에서 성의를 좀 보이자고 하네요. 선물을 하는 것은 너무 정성이 없으니 각 집에 전 세트를 직접 만들어서 돌리자는 겁니다. 그전 누가 만들겠습니까? 제가 만드는 겁니다. 아주 당연하게 이제 자식들 생겼으니 자신이 더 챙겨야 한다면서 얘가 첫째, 얘가 둘째 술을 헤아리며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라고 제게 말을 하는데 네, 저도 그때는 포기가 되더라고요. 이 집구석은 알고 있었지만 본때부터 쌍놈의 집구석이었구나. 며느리를 사람 취급이 아니라 지대 뒤치다거리하는 그런 용도로밖에 쓰질 않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대부분 저보다 위인 사람들이니 제가 그 사람들 뒷수발을 또 해야 하는 그런 꼴이 되었더라고요. 시아버지 보내드리면서 후련한 마음 먹었었던 죗값을 이리 받는구나 싶었네요. 남편과 신이 나서 그럴 줄 알았다. 애들이 착한 애들이라고 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였다. 이제라도 와서 내 얼굴 보고 나를 어미로 생각하고 지 아버지 보는 것처럼 한다 하니 이 얼마나 다행이냐. 이게 다 네 아버지가 덕을 많이 쌓아 일이 된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쌍욕을 해버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꾸를 할 것도 없었고 그들의 잔치에 낄 생각도 없었고 그냥 저는 묵묵히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집구석과는 이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요. 한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이 제 허리춤을 쿡 하고 찌르는 겁니다. 왜 대답을 안 하는 것이냐고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니 나이 들어도 그 도끼 눈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여전히 그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 대답을 안 하냐고요.
그동안 가르친 게 있으니 할 수 있지 않냐고요. 네 부족한 머리로 외우지도 못하면서 왜 메모를 하지 않냐고 하는데 저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할 말 했습니다. 샹이라고요. 욕했어요. 시어머니 남편 앞에서 그랬습니다. 남편이란 작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길래 다시 한번 샹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샹? 야, 너 미쳤냐? 지금 어머니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미쳤어. 샹이 왜? 니들이 샹것들이라서 그리 말하는데 왜? 니들이 사람 새끼들이니?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들이면서 가족 프레임 씌우면서 그리 괴롭히더니 아직도 남았어? 참 니들은 인간 말종이다. 너도 그렇고 애미란 당신도 그렇고 니들끼리 북쳐. 나는 이제 더 이상 병신짓 안 할 테니까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이 샹것들아. 너 미쳤니? 정신줄 놓았어?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침이라도 왔냐고? 어디서 감히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니까짓 게 뭔데 지금 큰 소리야? 하라면 하면 되지. 뭐? 샹? 너를 괴롭힌다고? 니들 가족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 아이고 남이 들으면 웃겠네 정말. 재혼한 남편 자식들이 찾아오니까 해벌쭉 좋아요? 웃음이나?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또 종사를 시켜야겠어? 좋으시겠네. 자식들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고. 거짓부렁 자식들 생기니까 그것도 수발 받으면서 살라고. 고약하게 나만 잡지 말고 니들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라고. 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적 같은 소리 짓거리지 말고 나이 먹을 거면 곱게 나이 먹어. 하다. 기가 막혀서. 뭐? 전 세트? 확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니까 기대를 하라고. 이 샹놈의 집구석아. 저는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혼자 사는 친구 집에 와 있습니다. 전화 오고 난리인데 이혼당할 준비하라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당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밝히고 고생한 만큼 다 받아올 생각이니 기다리라 했어요. 마음을 조금 추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걱정 안 합니다. 머리 클 만큼 컸고 그리고 그 집안 핏줄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가 이리 살아야 합니까? 죄라면 미리 말 못한 것이 죄겠죠. 마음 추스리고 정리되는 대로 저는 이혼 소송할 생각이고요. 주책이고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네가 네 무덤을 판 것이었다 해도 조금 남은 제 인생이라 하더라도 저는 제 인생을 위해 살 생각입니다. 응원 좀 해주세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불쌍하게만 산 여자입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제 삶을 살 생각이니 부디 욕이 아닌 응원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후기는 금방 드릴 순 없을 것 같네요. 만일 저와 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싸워 제 노동의 대가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싹 다 받아내는 그런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답답한 이야기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